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하수입니다. 세력 차트,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은 외국인 수급일 수 있고 기관 수급일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집결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력에 대한 움직임이 주가를 흔들거나 상승을 시키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초입에 대한 여건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신학수의 주식 탐구 생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 리서치, 이 리서치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요,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주가의 길목을 찾는 것이 제일 시장의 종목 찾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의 길목을 찾자. 길목은 멧돼지의 길목, 노루의 길목, 물고기의 길목 다 있습니다. 멧돼지도 다니는 길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멧돼지를 찾으려면 이 길목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다니던 길로만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양노루입니다. 사양노루 역시 다니던 길로만 가고 있고 다니던 길에서 요 나무 그늘에서 숨어서 쳐다봐야 사양노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양노루, 노루가 다니는 노루목, 노루길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에 대한 길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길목을 먼저 찾으려면 집중의 현상과 집중 과정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집중에 이어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물론 거래량이나 주가에 대한 움직임에 의한 파동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어느 수렴점에 집중이 됩니다라는 것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 하락 아니면 횡보를 추가적으로 더 하는 여건이 나오겠죠. 상승 쪽에 기울어진다면 특정적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목이 상승을 한 그런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주가가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이 확산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에는 꼭 그 전조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연결을 해 놓으면 수렴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의 상승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 수익 구간에 모든 수익을 다 챙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가격을 보고 나는 이 종목에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10%의 수익을 내야겠다. 20%의 수익을 내야겠다. 나의 목표치는 15%다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정했다면 손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정해놔야 된다는 거 제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력 차트에 대한 구조에서 반전향 차트, 즉 세력 차트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맞겠는가? 집중과 확산에 대한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구조의 틀은 어떤가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하락, 횡보, 상승 구조입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1번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번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횡보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3번으로 진행되는 게 수순일 겁니다. 물론 뒤집어져서 상승, 횡보, 하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구조는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것을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역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역배열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밀리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동평균선의 이 기울기도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하고 있으면 손실이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올라와야 되는데 손실이 난다라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방법이겠죠. 자, 하락에 대한 하락 기간, 구간을 한번 지켜본 상황이고요. 자, 그 구간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1번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수의 음봉이 출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봉은 파란색 선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시가보다 종가로 갈수록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의 방향은 하방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음봉의 길이, 그 봉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주 특징입니다. 봉의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여건에 수렴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단에 대한 박스 대역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적정점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역배열. 방금 전에 배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역배열, 역의 배열.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움직인다라는 여건이겠죠. 배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당김 현상에 의해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 추세에 대한 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온다 치더라도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당김 현상에 의해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하락하는 부분에서 수렴점을 찾아낼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쉬는 게 낫습니다.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게 현명할 겁니다. 역배열의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자, 하락 추세의 구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반등력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내리는 부분에서 어느 수렴점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여유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의 구조에서는 건들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고점 놀이 이후에 하락 돌파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하나씩 찾아집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고점 놀이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부분이 만들어졌죠. 그 특징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음봉이 많이 나타나네요. 다수의 음봉. 봉이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끝부분으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조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음봉의 이 시작점에 이동평균선을 끌고 내려온다는 거죠. 즉 역배열로 만들어가는 그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부분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락 돌파 구간에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욕심일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더 올라간다라는 그 부분이.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놀이 이후에 개파락하고 개하락에 의해서 돌파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얘기하는 황금 라인도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훨씬 더 가팔라질 거예요. 느꼈다면 처리해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라온 부분도 좋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좋지만 분명히 전조현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의 이 부분에서 다음 장을 본다면 제일 큰 거는 하락에 대한 전환 신호일 겁니다. 장대 음봉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신뢰도냐면 하락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길이와 윗골이 고점 부분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도는 거의 정확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장대 음봉에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아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장대 음봉은 바로 주가의 전환을 만들어내요.
즉 상승하고 있던 주가를 하락으로 끌어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분들은 바로 파셔야 됩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중요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그냥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시간의 겨를이 없습니다. 장대 음봉은 전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상황이 고점에서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횡보 구간을 한번 봐봅시다.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하락을 했고 하락한 이후에 봉이 짧아지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생기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락한 부분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그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내고 그 찾아낸 부분이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그 포인트가 집중적으로 시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즉 집중할 수 있는 그 포화점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로 보이네요. 전조현상입니다.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여건에서 교차가 된 거고 거래량도 늘어났고 전조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길면은 일주일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PB였었고요. 지점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여건의 흐름을 정말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항상 이 패턴이 나타나서 움직인다. 즉 세력이 들어왔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력이 들어온 이 부분에서 해야 될 행동은 주시, 집중,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거겠죠. 그 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력과 자금의 유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윗꼬리 다른 부분에서 매매가 굉장히 치열하게 늘어난 거죠. 즉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윗꼬리는 누르는 세력과 밀어 올렸었던 부분이 치열하게 교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교차되어 있는 흔적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주가의 횡보 구간, 저점 형성에 대한 여건에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일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일 수 있어요. 아니면 특정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적 부분으로 움직이는 수급력을 갖고 있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시해 봐야 됩니다. 바로 사면 위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요, 기법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짧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고수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수 기법 코너에 요 여건을 찾아보시면은 아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자, 여기에 주가의 엿보기 바로 이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구나. 그 보고 있는 부분이 탐색 잔망경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탐색 이후에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이 잔망경으로 볼 수 있겠죠. 잔망경 사용법. 이 잔망경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탐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방송 끝난 이후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들어오셔서 잔망경 사용법 알려주세요라고 댓글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잊지 않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세력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물결은 치고 있고 세력은 안 보이고 누군가는 보고 있고 상승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력이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 게 이 여건이었습니다. 아깝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샀어요. 세력적으로 움직였어요. 한번 볼게요.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 외국인들이 샀다라고 한다면, 기관들이 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은 상승일 겁니다. 수급력이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사지 하락시키려고 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흩어져 있는 물량들을 주워 담아서 한 바구니에 넣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전조현상이 일어났고 전조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건에 양봉이 많이 발생이 되네요. 하락할 때는 음봉이 많이 발생됐는데 상승할 때는 양봉이 많이 발생되네요. 양봉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포인트가 바로 세표량입니다. 오히려 속도 조절에 의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속도 조절에 의해서 세표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고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겠죠. 세표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타났네요. 그리고 주가는 올라왔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 눈에 띄일 정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받고 매집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표량이 일어나면서 거래량 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아주 공식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공식을 알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전에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력, 거래량이 증가한다. 네, 세표량이 뜯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아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찾아낸다면 주식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법적 부분이 헷갈리거나 뒤죽박죽돼서 어느 점이 그 점인지 분간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렵게 보이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만 가면 됩니다. 자, 3천여 개의 종목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추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배열입니다. 배열? 아까는 역배열이었는데 정배열? 네, 정배열의 구조는요. 주가가 내린다라고 치더라도 주추세선에 의한 당김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제된 얘기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격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지는 부분에서 주추세로 당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이 포인트를 자꾸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봐보세요.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 추세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었던 이 자리에 황금 라인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전조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전조현상이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니 제 유튜브에 고수기법에 들어오시면은 그 부분마다 포인트로 잡아놓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정배열에 의해서 양의 기울기를 갖고 양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상황에서 큰 상승, 좀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승 추세의 구조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주가는 내리고 있는데 어느 점이 보이시나요? 제일 큰 선이 보이시나요? 바로 황금 라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1년선이고 1년선 위에 있을 때가 수익, 아래에 있을 때는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사서 이거 수익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년 평균 가격의 아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구간일 거예요. 저는 수익 구간에서 매매하고 싶어요. 시청자님들도 수익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죠. 손실 구간에서 어렵습니다. 전문 트레이딩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위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는 수렴점까지 들어왔네요. 자, 황금 라인에서 수렴점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바로 공작새가 있는 자리입니다. 공작새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공작새의 꼬리깃이 활짝 펴질 수 있는 그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급등주의 출발점 장대 양봉 보이나요? 아까 그 자리였어요. 이 자리였는데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작이죠. 급등주의 출발점 장대 양봉. 매매 급소를 활용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내린 주가에 아주 포인트를 지어주고 있고 거래량이 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와야 되는 게 수순일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의 재료와 성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그 기본적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노력한 만큼 수익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수익 난다면 그건 운이 좋은 거죠. 운은 몇 번뿐이, 인생이 좋은 운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만들어가고 확실하게 제가 거머쥐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대 양봉입니다. 아까 보셨죠? 장대 양봉. 길이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죠. 다 흡수했다. 바닥적 부분의 거래량 그리고 흩어진 물량들을 다 흡수를 하고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누가? 바로 세력적 부분에서 움직이는 외국인 기관들이. 아니면 특정 세력이 만들어 가겠죠. 여기에 바닥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뢰도 100%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100%는 없죠. 성공 투자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바닥에서 형성이 돼야 되고 양봉이 출현돼야 됩니다. 그 양봉이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장대 양봉에서 만들어졌다라 한다면 기존의 추세를 바로 반전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반전형 차트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장대 양봉. 50%의 지지력. 자,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내리지 않고 음봉이 그려졌지만 장대 양봉에 50%의 지지력이 있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샛별형 구조의 완성도 꼭 보셔야 됩니다. 샛별형 구조는 상승 반전의 신이었고 결국은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독특한 구조가 있지요. 음봉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이 작은 봉이 수급을 전환시켰습니다. 교차시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 봉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적은데요. 여기에서 장대 양봉의 이 단봉으로만 보지 마시고 합성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의 캔들이 합해져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중 캔들에 대한 법칙, 다중 캔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지만은 보셨다라고 치더라도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냥 흘려 넘어가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난 이후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에 샛별형 구조가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오고 또 하나의 팁은 바로 이 황금 라인이죠. 황금 라인에 올라왔을 때 이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면은 이 부분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아까운 부분보다 여기에 올라갈 거를 생각해야죠. 오히려 올라온 이후에 눌리기 시작을 하면 털려갈 수도 있어요. 즉 털린다라는 것은 안 가는 것 같아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움직일 때 그래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익 전환의 포인트. 수익과 하락에 대한 기준점. 바로 1년선, 1년 이평선을 얘기하고
이 이평선을 바로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황금줄을 찾아라. 황금줄을 찾는 게 우선일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 모형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횡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는 여건을 만들어 갑니다. 자, 요 부분을 구간별로 따져서 본다면 하락 구간, 횡보 구간, 상승 구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커다란 차트에 대한 여건으로 좀 더 한 발 뒤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원형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형 바닥의 바닥 부분에서 사야 되는 건데 살 때의 요 시점에 요 부분에서 전조 현상이 일어난다. 전조, 즉 지진이 나게 되면 동물들이 미리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바로 전조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전조현상의 제일 큰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거래량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거래량이 흡수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뱉어내고 있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부분에서 전환을 딱 시키는 것은 바로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공작새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나요? 바로 여기에 앉아 있네요. 저는 그릴 수 있습니다. 공작새를 찾아낸다면 그 화려한 뒤깃을, 꽁지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정배열입니다. 세력은 정배열에서 움직입니다. 세력 차트의 기본은 정배열이고 정배열 전에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이 전조현상의 방점을 찍어주는 게 장대 양봉 아니면 갭 그러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라인. 이 황금 라인을 꼭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다만 이 황금 라인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황금 라인에서 황금줄을 찾아야 되는데 이 황금줄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꼭 기본적 분석, 그 회사에 대한 성장력과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고 황금 라인을 찾아서 그 종목이 황금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끌어가고 추적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부분에서는 시세 추종이 중요하고 시세 추종 안쪽에 전술과 전략에 대한 부분을 나눈다면 바로 추세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큰 커대고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전형 차트의 급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는 석별형이 출현합니다. 즉 흩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수급 세력의 이탈을 얘기하고 이 수급 세력이 이탈된 이후에 주가는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 돈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점에서는 샛별형이 출현하는데 샛별형이 출현해서는 자금 유입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 전조현상이 일어나죠. 윗꼬리를 달든 아랫꼬리를 달든 그러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역시 캔들의 길이가 축소되면서 속도 조절 국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빠르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느리지 않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포인트를 찍어서 움직인다면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큰 수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만 수익이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짜리 10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100%가 될 텐데 10% 찾는 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100% 올라오는 것은 1년에 몇 개뿐이 안 돼요. 여기에 시청자님들은 10% 나는 5%만 찾을게 라고 한다면 100개 찾으면 10개 찾으면 50% 수익이 나는데 이거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5%짜리는요. 제가 얘기했었던 이 부분만 따라온다면 하루에도 서너 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할 이유가 없겠죠. 안 가는 종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좀 더 유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에서 해드릴 테니까 좀 이따가 들어오시고요. 유튜브도 들어오셔서 나머지의 기법들을 습득해 큰 수익을 만드시기를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